박혜성의 성 따라 삼천리 6편. 사랑은 감동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남자를 사랑하거나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푹 빠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감동을 선사해 보세요. 첫 번째 이야기. 메시에게 보낸 한 교사의 편지. 얼마 전에 아르헨티나와 크로아티아의 2022 월드컵 준결승전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일방적으로 아르헨티나 3대0 승리였고 그 주인공은 단연 메시였습니다. 특히 메시 아니면 할 수 없는 귀신 같은 단독 드리블 후 절묘한 패스로 골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 세계 최고 축구 선수 메시가 과거에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으로 나갔을 때 아르헨티나는 월드컵에서 형편없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2016년 메시는 죄책감과 많은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서 대표팀 은퇴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때 그의 조국 아르헨티나의 조그만 시골 마을의 초등학교 여교사가 메시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는 삽시간에 아르헨티나는 물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메시는 생각을 바꾸어 6주 만에 대표팀에 복귀를 선언하였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한 교사가 메시에게 쓴 편지는 구구절절 감동입니다. 아이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면 크게 도움될 것 같아서 여기에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런 편지는 나의 연인에게 보낼 때 연인이 힘을 얻을 것입니다. 리오넬 메시에게. 저는 오늘 축구팬이 아닌 한 사람의 교사로서 당신에게 편지를 전합니다. 저는 존경받는 교수이지만 아이들의 존경심은 아이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영웅이 포기하는 모습을 지금 보게 됐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만든 일부 아르헨티나인의 어두운 면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대표팀의 은퇴는 당신을 욕하고 깎아내리는 이들에게 굴복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처럼 승리에만 가치를 두고 패배를 통해 성장하는 것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기는 것만이 우선이고 유일한 가치라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아르헨티나 어린아이들이 인생 목적은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만 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며 오늘의 메시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이라는 희귀병을 앓은 당신이 어린 나이에 고통스러운 주사를 얼마나 맞으며 자랐는지를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은퇴하면 이 나라 아이들은 당신에게 배웠던 노력의 가치를 더 이상 배우지 못합니다. 지금 당신처럼 단지졌다는 이유만으로 포기를 한다면 오늘도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당신을 얘기할 때 당신이 얼마나 멋지게 축구를 하는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프리킥으로 단 한 골을 넣기 위해 당신이 같은 장면을 수천 번이나 연습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아르헨티나 대표팀 유니폼을 벗어선 안 됩니다. 우리 모든 팬들이 당신에게 승리와 우승만을, 트로피와 메달만 바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2등은 패배라고 경기에서 지는 것이 영광을 잃게 되는 일이라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주세요. 진정한 영웅은 졌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영웅이라면 이길 때는 같이 이기고 질 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진리를 알려줘야 합니다. 당신이 리오넬 메시가 아닌 아르헨티나 자체라는 마음으로 대표팀에 남아줬으면 합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일을 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위대한 우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진심을 담아서. 비알레 초등학교 교사 요아나 푹스. 이런 교사 같은 아내가 있다면 남자는 힘이 나지 않을까요? 이런 교사 같은 남편이 있다면 여자는 얼마나 위로를 받을까요? 나의 남자를 인정하고 나의 여자를 격려하는 말을 해보세요.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부부의 이별과 사랑. 미안하지만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라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은 미안했지만 등을 돌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내와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집과 자동차, 부동산과 현금, 그 중에서 당신이 30%를 가질 수 있어. 아내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튿날 집에 돌아와 보니 탁자 위에 아내가 써놓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눈물이 얼룩져 있어서 혹시 마음이 흔들릴까봐 읽지 않으려 하다가 남편은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다만 한 달쯤 시간을 갖고 싶어요. 한 달만이라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대해주세요. 아이 시험 기간이니까 신경 쓰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혼 조건으로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당신이 결혼 첫날 아침 출근할 때 나를 안아서 거실에서 현관까지 갔던 것처럼 한 달간만 그렇게 해주세요. 이 여자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한 달이면 끝날 일이니까.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첫날 거실에서 아내를 들어 올려 안았을 때 몹시 어색했습니다. 몇 년간 신체 접촉이 없었으니까요. 10걸음을 걸어서 현관까지 갔을 때 뒤에서 아이가 멋있다며 박수를 쳤습니다. 남편은 아이에게 웃음을 지어 보이며 아내를 내려놓고 출근했습니다. 둘째 날은 첫날보다 나아졌습니다. 아내는 남편 가슴에 적극적으로 기댔고 블라우스에서는 향기가 났습니다. 피부에 잔주름을 보면서 그동안 모르는 사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와 결혼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니 조금 미안했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아내를 들어 올렸을 때 오래전에 친밀함이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게 자신의 10년을 바친 여자. 라는 생각을 하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다음 날 또 다음 날 아내를 안아 나르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옷들이 모두 커져버렸다며 투덜댔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내를 들면 들수록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혼 걱정에 야위어가고 있는 중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아침 아들이 들어오더니 엄마를 안고 나갈 시간이에요.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헤어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혼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나온 뒤 꽃집에 들러 꽃을 샀습니다. 꽃다발에 나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당신을 아침마다 들어 올릴게요. 라고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헤어지지 말자. 난 당신을 여전히 사랑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은 소리쳤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서자 아내는 잠든 듯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편지에서 위안 말기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시한부 삶을 받아들였고 아들에게 다정한 부모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도록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부케를 떨어뜨리며 남자는 주저앉은 채 아내를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위의 글은 어느 외국인의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글이 실화이든 소설이든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함께하고 가깝게 접하는 것들에 대해서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자신의 곁을 떠난 후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야 가슴을 치며 후회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자신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 오늘 하루는 당신의 그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로 대하는 건 어떨까요? 그 대상이 아내이건 연인이건 아무쪼록 매일 맞이하는 나날들을 알차고 보람 있는 날로 꾸려가도록 노력해보세요. 사라진 뒤에야 빛이 나는 행복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는 그 어느 곳으로든 갈 수 있는 자유와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자신이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 땅 위에 올라오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때가 행복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인간에게는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꼭 잃어버린 후에야 뒤늦게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못난 습성이 있습니다. 행복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어느 곳에나 있는 공기와 같은 것입니다. 영국 속담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사라진 후에야 빛을 낸다. 사람들이 행복의 실체를 보고 만질 수 있다면 그것이 떠나가기 전에 소중히 다루어야겠지요. 행복은 언제나 떠나갈 때가 되어서야 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떠납니다. 그러니 오늘도 행복한 날을 만들어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감동입니다. 행복은 행복할 때 지키세요.